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고요. 21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죠. 다음 중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 문제도 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상법, 보험업법, 상법과 보험업법이면 보험상품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 법규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변액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법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변액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보험상품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 약관 등이 제공이 되는 유형의 상품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죠. 무형의 상품.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위험보장 및 재정 설계가 가능한 상품 맞죠. 3번 장래의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효용을 인식하게 된다. 네, 당장 공상품처럼 사자마자 효용을 인식하는 상품이 아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4번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는 상품이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주계약에 대한 설명, 특약에 대한 설명. 이제 이런 문제가 둘을 섞어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1번 보험계약에 있어서 종속적인 보장 내용을 의미한다. 주계약은 이제 주보장 내용이 바로 주계약이죠. 2번 주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특약은 독립적으로 판매가 안 되죠. 주계약에는 특약이 반드시 부과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도 많이 있죠. 4번 한 번의 보험 가입으로 여러 가지 보장을 받거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얘는 주계약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특약에 관련된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1번이네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 초과하면 저축성. 자, 이 지문은 굉장히 쉬운 지문인데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2번 중장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은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에도 저축성. 4번 생존 시 지급하는 급부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요. 급부금이 있는 만기 환급형으로도 둘 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2번, 3번은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특약부과가 자유롭다. 특약부과가 자유롭죠. 보장기간이 평생이죠. 종신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이죠. 4번 대표적인 생존보험 상품이 아니라 사망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연금 지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연금 지급 방법은 변액연금과 일반 연금보험이 다 동일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변동연금형이라고 하는 없죠. 섞어서 연금 지급하게 되면 혼합연금형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2, 3번은 다 맞는 연금 지급 방법이고요. 변동연금형은 연금 지급 방법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7번 다음 중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차별할 수 없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2번,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자, 연간 4천만 원 증여세 비과세. 얘는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어디가 함정이냐? 자,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로. 자, 장애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별도의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죠. 네, 연간 한도 100만 원, 세액공제율은 15%.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일반 보험에 비해 장애인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 사업비율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얘가 키워드네요.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일단 확정급여형이죠.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 얘가 확정기여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확정급여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정답은 1번이죠. 확정기여형은 사전적으로 결정이 되지도 않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확정기여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놓고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확정기여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그다음에 확정기여형과 퇴직연금. 얘가 이제 저기 한 편이죠.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하나도 한번 살펴보죠. 가, 계약자 자산에 비례한 공평한 투자 손익의 배분을 위해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나, 변액보험의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고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죠. 나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 최저보증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죠. 예, 최저보증보험금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가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다음에서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갱신형 보험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유지하는 보험이다. 맞는 내용이죠. 갱신형 보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2번.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법 맞죠? 금융기관 간 이전도 가능하죠. 세제적격 말하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우리 앞서서 봤던 그 지문이네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였죠?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4번. 변액보험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인 계약자가 부담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재산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재산보험의 모집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누가 위탁받았죠?
보험협회가 위탁받았으니까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네요.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2번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고요.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두 협회 중에 한 곳에만 등록을 하면 되죠. 모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 자주 출제가 되는 오답 지문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죠. 32번 다음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진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이미 금전으로 산정해서 확정되어야 한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피보험 이익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 지문 1, 2, 3번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자, 요거 4번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자,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다. 생사죠, 생사. 생명보험 맞습니다. 2번 생명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지 않죠. 살아있냐 사망이냐 뭐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명제죠. 그래서 다툼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 다툼이 큰 것은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그죠?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람의 신체 입은 상해죠. 4번 상해보험은 상해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상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신체의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포함합니다. 신체 장애도 포함합니다.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자, 상해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 둘 다 포함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상해보험 피보험자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이 변경됐다. 위험이 늘어났네요. 그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2번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이 되면 보험료가 낮아지죠.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한번 보죠. 보험 수익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자,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이 되어야 보장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보험 수익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익자와는 관련이 없죠.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질병보험이네요. 한번 보죠. 1번 질병으로 진단 시, 수술 시, 입원 시, 요양에 따른 비용 발생 시 필요 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바로 질병보험이죠.
1번은 틀린 내용이 없네요.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주계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죠. 특약으로 보장을 합니다. 3번 일반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상이 아닌 모든 신체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신체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 대상이 되는 신체 부분을 보장하거나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4번 만기 환급형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죠. 판매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장성 상품, 보장성 보험이 대부분 다 만기 환급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으로 구별이 된다. 우리나라는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으로 보장성 상품이 둘 다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기억하시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2번 3대 주요 암, 고해감, 소해감 등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3번 특정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도 존재합니다. 자동으로 4번이 틀렸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빈도, 비용 등 제도적 기준에 따라 암보험을 분류하고 있다. 암보험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상법이나 정부의 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누가 분류합니까? 보험회사가 임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재산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죠. 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를 하고 있다. 재산보험 상품은 실은 거의 대부분 모두 생손보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죠. 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상품은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죠. 다.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을 하는 상품이다. 자,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CI, 종신보험. 종신보험이야 어차피 재산보험이 아니니까요. 암보험은 정액보상, CI보험도 정액보상 다 하죠. 예, 맞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바로 이 가나다가 설명하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죠. 그래서 일정 기간 위험 변동 추세를 반영을 하여 보험료가 변동되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냐. 위험률을 바꿔주는 거죠. 위험률을 변동시켜주는 위험률 변동제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9번의 보기의 괄호 내용은 위험률 변동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상해보험은 직종에 따라서 위험률이 달라지죠. 위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는 상해보험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맞죠? 질병보험은요. 질병보험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단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직종별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단일률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단일률은 상해보험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병보험이 단일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올바르지 않는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간병보험 위험률 변동제도 맞죠?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제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최근의 추세는 신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전 문제풀이 과정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 문제, 제가 88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문제 내용을 설명을 풀이를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같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난해한 문제들,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 쉽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맞힐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